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퀸 양지영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3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수학 영역 바로 선택 과목 미적분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주요 문항이 아닌 전문항 여러분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자료실에 학습 자료실에 선생님이 자필 해설지도 업로드 해드렸고, 그리고 적중된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도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비슷하게 여러분의 출제가 되었다는 거 아마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셨을 거고, 문제는 이 23번부터 이 30번까지 문제는 현재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예비 고3이라고 불리는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직접 아마 풀기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간 학교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될 6월 그리고 9월 모의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꼭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 선생님이 꼼꼼하게 문제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중문항 모의고사도 다운해서 풀어보시고요. 자, 23번 문제부터 우리가 풀어보는데요. 선생님이 총평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의 선택 과목은 수원수투에다가 훨씬 더 난이도 그리고 뭐 중요도는 더 둘 것이고, 선택 과목은 앞으로도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쉬워지는 기조 말이죠. 그래서 23번 여러 문제도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ln x 플러스 1이라고 했군요. 자, 선생님이 원래 우리 개념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 x 이퀄 여러분의 0 근처에서는 ln x 플러스 1은 x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로피탈 쓰셔도 되고, 그냥 선생님은 해설 강에서 유리화를 하도록 하죠.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0분의 0꼴이니 당연히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시면 분모는 x가 되겠고요. 분자에 x 괄호 열고 루트의 x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원인인수 소거가 되고 x값 0이 들어가면 정답 4가 되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적분법에 관련된, 즉 정적분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정적분과 급수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9월 모의평가에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범위를 시험을 보게 되겠죠.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꼼꼼하게 개념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지네요.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네,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선생님이 우리 적중 모의고사에다가도 똑같은, 진짜 이 문제 그대로 숫자만 바꾼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똑같이 봤었던. 중간에 n분의 1은 뒤로 빼겠습니다. k가 1부터 n까지 루트 1 플러스 n분의 3k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 정적분과 급수,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라. 자, 리미트하고 시그마가 만나 인테그랄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얘를 이 괄호속, 선생님이 괄호속을 통째로 x라고 치환하시게 되면 루트 x가 되겠고, 그 다음 여러분의 시그마의 변수가 k죠. 바로 내가 치환한 부분에 k 앞에 있는 개수가 n분의 3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n분의 3이 있으셔야겠고, 3은 내 멋대로 썼으니까 3분의 1 하셔야겠고, 그 3분의 1 여기다가도 써주셔야겠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 n분의 3은 바로 델타 x. 델타 x의 리미트 값은 dx가 되겠죠. 아래 끝 윗끝은 x값의 범위가 오셔야 됩니다. 내가 x를 1 플러스 n분의 3k라고 치환하셨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여러분의 자 k값 대신에 1이 들어간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0에 수렴하고요. 결국 x는 1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 극한값을 아래 끝에. 자, k가 n까지 갑니다. 여기다 n을 대입하시게 되면 약분되면서 4에 수렴하게 되겠죠. 요거 정적분 하시면 답이세요. 자, 이거 그러면 계산하시면요. 3분의 1 곱하기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죠. 그쵸?
자, 그러면 2분의 1은요? 2분의 1에다 1을 갖다가 더하면 2분의 3입니다. 역수 취하시게 되면 3분의 2가 되겠고. 그리고 x의 여름이라 2분의 3승이 되겠고 아래 끝, 위 끝 1부터 4까지. 그래서 여름이라 9분의 2에다가 괄호 열고 4가 들어가시게 되면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 돼서 9분의 27의 14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개념만 알면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벌써 8문제 중에 바로 3번째 문제도 이렇게 무난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AN이 등비 수열입니다. 근데요, 리미트 n이 하나 없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스 플러스 여러분의 2의 2n-1승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 좀 더 손질하면 2분의 1 곱하기 4의 n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an 플러스 1이 3에 수렴했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3의 n승은 입실론 처리해서 없어지고요. 1도 입실론 처리해서 없어지겠네요. 요 입실론 처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 수국계 여러분의 강의를 들으면 자세하게 알 수 있죠. 자, 문제는 여러분의 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국 A에는 그냥 리미트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2분의 3 곱하기 4의 n승이다. 바로 등비 수열이었다라는 힌트 받아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문제에서 나보고 A2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A2는 2분의 여러분의 3 곱하기 4, 4, 16이니까 약분하면 3, 8에 24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여러분 26번으로 가보는데요. 부피입니다. 입체도형의 부피 구하기. 바로 여러분의 이 입체도형의 부피 구하기도 역시 선생님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던 문제고요. 자, 문제 여러분의 그림이 뭐 나와 있습니다만 나보고 우리 문제에서 그랬죠.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여러분의 탄젠트 x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 x의 범위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라고 얘기했고, 자, x축과 y축 및 직선 x 이퀄 3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다. 거기 그림 잘 그려져 있죠? 이 입체도형을 자, 우리 친구들 밑줄 긋겠습니다.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그랬죠. 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만 보시면 뭐 그림이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0부터 여기가 바로 3분의 파이라고 했고 나보고 x축의 수직이게 잘랐다 그랬으니까 칼자국을 표현하면 이렇게 x축의 수직이게 잘랐다. 이때 그러면 x가 되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이 그때 이 단면의 모습이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그쵸? 자, 이 정사각형의 단면의 넓이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쫙 누적한 게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겠어요. 따라서 Vx는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 단면적 Sx는요. 바로 여러분 얘가 바로 Y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단면적은 Y의 제곱이 돼서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네,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탄젠트 X의 dx다. 이것만 정적분하면 바로 답입니다. 그런데 시컨트 제곱 X, 자, 우리 친구들 시컨트 제곱 X는 뭘? 그렇죠. 적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시컨트 제곱 X의 부정적분 값은 뭐더라? 라고 생각하니까 탄젠트 X입니다. 탄젠트 X의 바로 도함수가 시컨트 제곱 X니까요. 근데 얘는 괜찮은데 바로 공식 적용이 가능한데 탄젠트 X를 이렇게 고쳐볼까 합니다.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다. 이렇게 고쳐놔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적분 한번 해볼까요? 시컨트 제곱 X를 부정적분하면 탄젠트 X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 이 부분인데 자,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했어요. 탄젠트 x는 바로 부정적분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인테그랄 fx부터 fx분의 f'x의 dx. 즉 분모를 여러 면에 미분한 게 분자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의 부정적분은 무엇인가? 아, ln 절대치 fx고 적분상수 c가 붙었었죠. 자, 코사인 x를 여러 면에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아, 사인 x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없네? 그럼 얘를 여기다 마이너스 하시고요. ln 절대치 코사인 x인데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x는 양수라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적분 끝.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자, 3분의 파이는 60도죠. 따라서 루트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ln 코사인 여름 60도는 2분의 1이죠. 0이 들어가면 0이고요. 여기 0이 들어가도 ln 1은 0이기 때문에 쓰나만 합니다. 그러면 루트 3 하시고 2분의 1은 뭐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플러스 여러분의 ln이 이렇게 써서 정답 잘 찾으셔야겠네요. 보기 답이 비슷비슷합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답이 구해지겠군요. 아주 무난하게 출제가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2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27번 여러분의 문제, 닮음도요. 즉, 여러분의 프랙탈 여러분의 문제가 뭐 예상했던 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문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림과 같이 중심이 5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아, 이게 반지름이 1인가 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바로 90도인 바로 4분원이 있어요. 자, 문제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고 아마 이 부분이 분명 S1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OC1의 길이와 OD1의 길이가 3대 4라고 했습니다. 아, 이 OC1과 OD1이 바로 몇 대면 3대 4래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여기다 보조선 하나 그릴게요. 자, OP1을 읽게 되면 당연히 이 길이는 1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 각을 세타라고 놔보죠. 그럼 얘가 바로 몇 대면? 그렇죠. 3대 4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말이야. 선생님이 직각삼각형 여기다 이렇게 잠깐만 하나 그릴게요. 여기가 바로 세타래. 그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바로 3대 4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여기가 바로 5가 되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의 삼각 B를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뭐 30도, 45도, 그리고 60도 여러분이 이렇게 특수각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미적분 여러분의 문제다 보고 그리고 12문제 중에서 8문제로 문항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배우셨던 삼각 B 여러분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P1, C1의 길이는요. 그쵸? 1에 돌아가면서 사인이세요. 그쵸? 따라서 얘는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는 바로 얼마냐? 5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C1, P1의 바로 길이는 5분의 4예요. 그리고 여기는 OC1의 바로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돼서 5분의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이건 왜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자, 문제에서 지금 나한테 또 뭐라고 하셨냐면 P1, Q1의 길이와 요 길이하고 A1, Q1의 길이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말이야. 지금 여러분 얘가 바로 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가 바로 45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일단 A1, P1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따라서 A1 여러분의 P1의 길이의 제곱. 자, 두 변과 그리고 내가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알죠. 나 지금부터 코사인 바로 법칙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어요. 사인 법칙 또는 이런 코사인 법칙을 공통 과목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미적분에서도 연장해서 또 반복해서 출제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지금부터 코사인 법칙을 쓰시게 되면 1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따라서 얘는 코사인 여러분의 세타는 바로 5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계산하면 5분의 4입니다.
괜찮나요? 따라서 얘가 5분의 4라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2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길이가 바로 루트 5분의 2라면 이 길이는 바로 얼마가 되겠느냐? 1대1대 루트 2예요. 따라서 루트 5분의 2를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되죠. 2는 루트 2를 2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그러면 이 길이는 말이야. 따라서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되겠다. 이 길이 동일하죠. 그러면 나는 바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S1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모두 다 동일하세요. 따라서 루트 5분의 루트 2를 제곱하시면 5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5분의 1입니다. 따라서 S1은 여러분이랑 금방 나오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비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공비는 여러분 두 번째 R2라는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요. R2 한번 그림 좀 볼까? 자, R2라는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부채꼴이 보이세요. 자, 우리 공비를 여러분이랑 찾으시려면 닮은 비를 알아야 되고, 닮은 비를 알려면 바로 이 개끼리의 비가 곧 닮은 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의 그림의 옷은 개는 이 부채꼴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더 연장해야 되던 선생님이 이렇게 연장하시게 되면 요 4분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큰 4분원이라고 보셔도 되고.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부채꼴로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1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의 이 그림의 이 부채꼴의 반지름만 알면 사실 끝나요. 닮은 비를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 볼까요? 선생님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를 더 그릴 거야. 자, 이 삼각형, 즉 OP1, A1이라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내가 먼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아마 분명히 수직 2등분이 됐을 거고 여기가 루트 5분의 2니까 얘의 반인 루트 5분의 1이 요 길일 거예요. 그럼 얘는 내가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놓게 되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써서 OH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OH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루트 1에서 5분의 1을 갖다 뺀 5분의 4의 루트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그러면 OH의 길이는 루트 5분의 2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 여러분 요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Q1H의 길이를 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Q1H의 길이는 무엇이냐? 아이고야, 여기 또한 역시 45도예요. 그쵸? 그러면 45도면 역시 1대1대 루트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아서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1이죠. 따라서 결국 OQ1의 길이는 루트 5분의 2에서 루트 5분의 1을 뺀 루트 5분의 1입니다. 두 번째 여름이라 프랙탈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분의 1이로구나. 그러면 1이 루트 5분의 1이 되었으니까 결국 닮은 비는 루트 5분의 1이고요. 그 루트 5분의 1을 제곱한 게 바로 넓이비고 그 넓이비가 바로 공비가 되겠죠.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나보고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Sn, 즉 넓이의 누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1 마이너스 5분의 1 하시고 첫째 항이 바로 얼마였어요? 5분의 1이었어요. 따라서 5분의 4분의 5분의 1이니까 결국 정답은 4분의 1이겠죠. 정말 연습만 하면 쉽게 여러분이랑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이랑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렇죠. 오히려 6월하고 9월 모의고사 문제보다 더 무난하게 그냥 여러분 출제해
해버렸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를 수능에서도 잘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8번 여러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29번 여러분 주관식이 아닌 차라리 객관식으로 나오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여러분 28번에 나왔어요. 자,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삼각함수의 여러분의 극한, 즉 도형에서의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보다 많이 여러분의 쉽게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너무 떨지 마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여러분 출제가 돼서 다행이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의 반원 주어졌고, 자, 전체 AB의 바로 길이가 2인 그러한 반원입니다. 각 AOC가 바로 여러분의 90도. 여기가 바로 90도란 얘기네요. 그러한 점 C를 찍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OC의 길이는 뭐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PB의 길이와 QC의 길이가 똑같대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여러분의 길이가 똑같다고? 그럼 일단 여러분 쉽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반원의 원주각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90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돌아가면서 사인이니까 얘는 바로 2 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도 여러분의 2 사인 세타다. 뿐만 아니라 여기를 여러분의 수직이 되게끔 여러분의 뭐를 갖다가 잡았다? 그렇죠? 그림을 여러분 잡았다. 요 R이라는 점을 잡았다. 라는 여러분 얘기는 여기가 바로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당연히 QC와 그 다음에 AP는 평행합니다. 따라서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이 G세타라는 바로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네요. 자, 문제는 이 F세타와 이 G세타만 알면 뭐 맨 마지막 줄 뭐 답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데,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1번 F세타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 F세타. 자, AB의 길이가 2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겠고요. 자, 요 각은 바로 몇 도냐? 호 BP의 바로 원주각이 세타니까 여기는 중심각이라 2세타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도 매일 뭐 세타고 이 두 내각의 합이 한 내각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2세타라고 보시는 관점도 뭐 필요합니다만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너무나도 출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적 개념이라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따라서 그러면 2세타면 이 F세타는 뭐 거의 주는 거예요.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양 사이드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세타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얘를 식을 그대로 들고 거기 있는 리미트 뒤로 들어가시게 되면 식이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가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고, 세타 이퀄 0 근처에서는 세타가 0 근처에서는 사인 세타는 세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얘는 삼각함수의 극한의 기본이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2세타로 해석이 돼서 사인 2세타가 2세타로 2 없어지면서 세타로 해석이 가능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쉽게 갈 수 있겠네요. 얘도 2세타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얘도 이제 2세타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F세타는 세타니까 뭐 이따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G세타입니다. 사다리꼴이에요.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밑변으로 보게 되면 벌써 밑변의 길이는 나와 있는 상태. 따라서 이 길이가 바로 윗변의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 높이가 바로 RQ예요. 자, 이 RQ 여러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니 C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수선의 발을 내려보죠. 그러면 선생님이 뭘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요. 지금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밑각이 세타입니다. 자, 그럼 높이에 해당하는 이 OS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CS의 바로 길이는, 요 CS의 길이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자, 요 각과 요 각이 막곡지각이에요. 따라서 요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요 각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바로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수선의 발 내린 얘를 h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H의 길이는 요 CS의 바로 얘라 길이에 돌아가면서 코사인이에요. 따라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얘를 여기에 있는 이 SH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 돌아가면서 사인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것도 한번 선생님이 해석을 한번 해보면, 세타 이퀄 여러분의 0 근처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1에 수렴하세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세타로 해석이 가능하죠. 따라서 1 마이너스 세타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얘도 해석하면 1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는 세타로 해석이 돼서 얘는 세타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변의 길이 RS만 나오면 되는데, RS는 전체 이 RH가 어차피 CQ의 길이랑 같아서 CQ는 2세타로 우리가 해석이 된 바, 여기서 바로 SH인 바로 세타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빼주시게 되면 세타 플러스 세타의 제곱,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 G세타는요 2분의 1 곱하기 괄호 열고 아랫변 2세타 윗변 RS, 얘를 더해야 되겠죠? 세타 플러스 세타의 제곱. 그리고 높이는 아까 뭐였습니까? 바로 얘가 CH, 즉 1 마이너스 세타였어요. 이렇게 해서 F세타와 G세타가 다 나왔네. 자, 이제 마지막 리미트 여러분의 세타가 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세타의 제곱분의, 나보고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3F세타. 3F세타는 3세타로 해석이 되고요. 마이너스 2G세타, 여기다 바로 얘를 2G세타 하시게 되면 요 2분의 1만 날아가겠네요. 그리고 이제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시면, 얘를 좀 정리해서 쓸까요? 3세타 플러스 세타의 제곱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세타 하나를 다 없앨게요. 그러면 세타 하나를 없애면 요 세타도 약분되네요. 그리고 얘를 요것도 없어지네요. 그리고 얘를 요 세타도 하나 약분되죠. 요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갖다 전개하시면요. 리미트 여러분의 세타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세타분의. 자, 분자 요거 얘를 전개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하게 되면 얘가 세타의 제곱 플러스 2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세타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결국 리미트 여러분의 세타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세타 플러스 2니까 세타는 0이 돼서 2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문제가 깔끔해지고 빨라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제 29번 여러분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의 29번 문제입니다. 자, 이 29번 문제에 사실 여러분의 이 fx라는 함수를 추론하는 여러분의 부분 말고 나머지 여러분의 이 뒷부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알고리즘은 우리 여러분의 적중된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상수 a와 b와 c에 대해서 fx가 a 곱하기 2의 2x승 플러스 b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c래요. 그리고 나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가라는 조건에 리미트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의 x승분의 fx 플러스 6이래요. 그 상황 얘를 직접 한번 넣어보죠. 뭐 a 곱하기 2의 2x승 플러스 b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c 플러스 6. 일단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x가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서 얘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0분의 무슨 꼴? 0꼴이 여러분이 돼주시려면 분자인 여기 있는 C 플러스 여러분의 6이 0이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의 C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먼저 일단 알게 되죠. C는 뭐 쉽게 알게 되죠. 따라서 이런 C 대신에 마이너스 여러분의 6이 여러분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없어질 거예요. 그쵸? 그리고 분명 여러분 얘가 약분이 되거든. 따라서 이런 리미트 x가 한없이 마이너스만 들어갈 때 부모문자 2의 x승으로 약분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a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b가 1에 수렴한다 라는 결론이고 x가 여러분의 마이너스만 들어가게 되면 얘가 0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결국 b는 1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의 일단 C하고 B가 나오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나라는 조건을 잠깐만 보죠. 나에서 FLN이가 그랬습니다. 내가 C하고 B를 안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게 되면 C가 바로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B는 1입니다. 이 상태에서 F 여러분의 LN이 대입하고 싶죠. 자, 그래서 2의 여러분의 LN이 자, 2의 2배의 LN2는요. 2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4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4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LN2가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얘가 바로 0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A가 얼마다?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야, 나 이용해서 fx 찾으라는 얘기였구나. 오케이. 따라서 A가 1이세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의 문제에서 뭐냐면 함수 fx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이 함수의 역함수는 못 구해요. 네, 저 함수의 역함수는 못 구합니다. 분명 여러분이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분명 역함수도 증가함수일 거라는 건 예상이 돼요. 조금 더 내공이 여러분에 쌓여야 되겠지만 자, 그런데 나보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셨냐면 인테그랄 0부터 14까지 gx의 dx를 구하라. 역함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쵸? 내가 여러분이랑 정적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때 사용해라 라고 하고 선생님이 알려줬던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학자 영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너희가 놀렸잖아, 선생님을. 선생님이 이 정리 알아내신 거, 야, 그럼 내가 나사에 있지, 이러면서 말이죠. 바로 이 0이라는 여러분의 수학자가 알려준 바로 역함수 관련 정적분 값 구하는 방법. 자, 일단 먼저 fx라는, 즉 y = fx라는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고 싶은데 말이죠. 내가 하나 알고 있는 건 이거는 알아요. FLN이가 0이라는 건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LN2일 거예요. LN2일 때 얘가 0이죠. 그쵸? 그런데 하나 여러분이랑 조금 짜증이 나는 거는 여기 바로 얘가 14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이 14는 역함수에서의 바로 x값이 14? 그럼 역함수에서의 x값은 원함수에서의 y값이세요. 그래서 옆으로 얘가 잠깐 나오셔서 fx 즉 2의 2x승 플러스 2의 x승 마이너스 16이 14가 되는 x값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2의 2x승 플러스 2의 x승 14가 여러분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8이 콜 0이에요. 그쵸? 얘가 11이고요. 얘 얼마일까? 그쵸? 얘 얼마입니까? 14. 얘 6. 마이너스 6이죠. 어쩌 이상하더라. 6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4, 5. 깜짝 놀랐네. 얘가 바로 얘라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 선생님이 일부러 치환도 안 했어요. 네,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충분히 보실 것 같아서 2의 x승, 얘는 2의 x승이 바로 제곱이니까 2의 x승은 4 또는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4다? 그러면 결국 x는 ln4예요. 그쵸? ln4입니다.
오, 그래? 그럼 x가 바로 ln4일 때 여기가 ln4예요. 2배니까 뭐 더 많이 안 가고 되겠죠? 네. 여기가 이제 딱 2배 ln4입니다. ln4일 때 y 값이 14예요. 증가함수예요. 얘가 아래를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즉 여러분의 이 곡선의 요철 상태까지 보려면 이계도함수까지 구해야 됩니다만 뭐하러?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가 봐요. 얘가 바로 y = fx예요. 자, 영의 정리의 핵심은 이거지요. 즉 역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즉 원그림 y = fx에서 여러분의 저 인테그랄 0부터 14까지 gx의 dx를 찾는 방법, y축을 x축으로 바라보기. 즉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여기다 보조선 y = x라는 여러분 직선 아주 이쁘게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적분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돌려놓고 회전해서 y축을 무슨 축으로? x축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순간 보이시는 이 그림이 gx 그림이에요. 자, 문제에서 이래 0부터 14까지 역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0부터 14까지 역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정적 분값을 구하라.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 지울게요. 2번 하시고. 바로 얘라 주의식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이 직사각형 보이시죠? 그죠? 이 직사각형은 14 ln4예요. 거기서 얘를 빼면 되겠다. 그쵸? 얘는 바로 뭐냐? 인테그랄 ln2부터 ln4까지 fx의 dx입니다. fx요? 2의 2x승 플러스 2의 x승 마이너스 6의 바로 dx가 되겠죠. 그쵸? 얘를 갖다 그러면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4 ln4는 자, 맨 마지막 여러분의 답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ln2로 고치랍니다. 그러면 ln4는 2배 ln이니까 얘는 28 ln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하시고 얘 여러분의 지금부터 적분하겠습니다. 2의 2x승 적분하시면 2의 2x승 하시고 얘 미분한 2분의 1을 써주셔야겠고 플러스 여러분의 2의 x승 하시고 그쵸? 아래 끝, 위 끝 닫아버릴게요. ln2부터 ln4까지. 그쵸? ln4는 여러분의 2ln이니까 이렇게 돌려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ln4 한 다음에 계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얘는 안 하셔도 되겠어요. 마이너스 하시면 플러스가 되겠고 6은요. 윗끝에서 아래끝을 뺀 4만 곱하시면 되거든요. ln4는 2배 ln이니까 2배 ln이에서 ln2를 빼면 ln2가 되겠죠. 따라서 6ln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8 ln2에다가 여기 6 ln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요. 이 ln이가 여기 들어갔다 쳐봐. 그러면 2분의 1 하시고 2에 4 ln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4가 올라가면 16이 될 거야. 그치? 따라서 얘는 16이니까 8이 되겠고요.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다 2 ln이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ln2가 들어갈게요. 여기 ln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하시고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2의 2ln이니까 얘가 올라가면 4거든. 4를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ln2가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되면 2가 돼서 이렇게. 그럼 얘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이 계산하시게 되면 볼까요? 28 ln에다가 6 ln 하시게 되면 34 ln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그러면 P하고 Q를 갖다 더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P값은 마이너스 8이고 Q값이 바로 34가 돼서 그쵸? 따라서 이래 더하시게 되면 정답은 2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관식 문제고 이미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봤던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래도 잘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바람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여름에는 3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30번 여름에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그랬습니다. 안 좋네. 나보고 구하라는 건가 봐. 자, 그 다음 여름에는 문제에서 fx가 3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출제자가 물어보는 질문이 뭔가 봤죠. 나보고 뭘 갖다 구하라냐면 f2를 구하래. fx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여름에는 gx가 나와 있는데요. gx가 2의 sin 파이 x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주어졌더군요. 그리고 hx라는 함수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합성함수예요. g of fx죠. 뭐 직접 여러분의 합성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해석해서 문제 풀면 되죠. 가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 hx라는 함수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데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랑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hx가 x 이퀄 0에서 극대값을 가져? 그러면 h0은 일단 0이네. 그리고 h 프라임 0도 0이네. 이걸 알 수 있고 극소값이 0이다 라고 해도 사실 이건 똑같기 때문에 극대라는 걸 내가 쓸지 안 쓸지 이제 그것은 이제 문제를 좀 더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이 1번 하시고 해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일단 H0은 GF0이에요. 그쵸? 근데 GF0은 뭐냐면 2의 sin 파이 F0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2의 sin 파이 F0이 1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즉 여러분의 이 지수가 2의 0승이 여러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0이다. 그러면 사인 값이 바로 0이 되는 곳은 어디냐? 그래. 0, 풀마 1, 풀마 2 이런 데서 바로 얘라 다 0이 되거든요. 따라서 나는 여기서 F0이 0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이런 애들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고요.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H 프라임 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식을 미분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H 프라임 X는 합성함수 미분이죠.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예요. 그렇죠? 여기다 바로 0을 갖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H 프라임 0은 G 프라임 F0 곱하기 F 프라임 0인데 얘가 0이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G 프라임 얘를 여러분이 미분하면 누가 되느냐? 옆에다 해놓을까요? 자, 얘 바로 도함수, 즉 G 프라임 X는 일단 여러분의 2에 sin 파이 X 하시고 지수 부분 여러분의 미분하시면 코사인 파이 X 하시고 다시 또 여러분의 속에 거 미분하면 파이까지 붙게 돼요. 얘예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F0 근데 F0이 여러분의 몇입니까? F0이 이런 값들이고 sin F0은 0이기 때문에 sin 여기다 여러분 X 대신에 G0을 여러분 대입하시게 되면 여기 F0을 대입하시게 되면 여기 X가 F0이 들어가고 여기도 F0이 들어가요. 한 번만 선생님 더 쓰죠. G 프라임 F0은 여기 X 자리에 F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sin 파이 F0은 0이라고 알고 있어서 요 값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코사인 파이 F0은 F0이 이러한 여러미의 값들이기 때문에 얘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를 해서 얘가 절대 0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F'0이 0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여러미의 조건 하나를 알게 되죠. 즉 0에서 바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극값은 어떤 값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 여러미를 봤더니 나라는 조건이 있어요. 나라는 조건은 개구간 0과 3 사이에서 hx가 1이 되는 바로 실근의 개수가 7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나라는 조건이 아마 제일 어려웠을 텐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 내버려 두시고 잠깐 내버려 두시고 그 밑에 아주 유혹적인 여러분 매혹적인 여러분 조건이 보여요. F3이 2분의 1이고 F'3이 0이다. 자, 나의 목적은 여러분의 fx를 구하는 거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 나 여기서 이 나라는 조건 하나를 해석을 못했지만 그냥 여기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되지 않냐. 자, 이제 선생님이 2번 하고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 해요. 2번하고 뭐라고 쓸 거냐면 y = fx라는 그래프를 그릴게요. 3차 함수입니다. 조금 더 답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아, 여기가 바로 3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근데 내가 3일 때 함수값이 얼마라고 알고 있냐면 2분의 1이래요. 그쵸? 자, 그러면 극점에서의 바로 얘라 접선의 특징 2대 1이다. 그쵸? 따라서 얘가 바로 2대 1이라서 요 값은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얘가 바로 3이니까 이 3이라는 여러분의 길이가 2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이거의 반은 그쵸? 2분의 3. 뒤로 여러분의 백 2분의 3 이렇게. 여기까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나는 얘가 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0일 때 함수값은 분명 2분의 1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0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그래 음수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그렇죠. 자연수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n이라고 일단 써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러면 만약에 이 n만 나와주면 답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 조건 이용해서 내가 일단 fx라는 함수의 실루엣을 잡으면 최고 창의 개수는 나 몰라요. 3에서 접했어요. x-3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러분의 2분의 3을 끊어요.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3을 인수로 갖고 있고 그때 함수값은 2분의 1이다. 따라서 내가 a를 여러분이나 구하시려면 요 n만 나와주면 끝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나라는 여러분 조건. 자, 문제에서 나한테 그러셨습니다.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7개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hx가 뭐냐면 hx는 바로 얘였죠. 즉 여러분의 g of fx, 즉 2의 sin 파이 fx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얘가 몇이 되는? 1이 되는. 그러지 않았니? 그러면 2의 sin 파이 fx 승은 2가 되고 결국 sin 파이 fx는 ln2예요. 자, 이 ln2는 1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얘가 되는 x의 여러분의 범위가 출제자가 그러셨거든. 개구간 0과 3 사이다. 자, 그럼 이리 오죠. 개구간 0과 3 사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개구간 0과 3 사이에서 자, 여기만 보시는 거죠. 요 값 fx가 여러분의 하나가 나올 때마다 즉 여러분의 뭐? 맞아요. x값도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얘는 실근의 개수가 7개다. 다시 한 번 더. sin 파이 fx가 ln이다. 자, 이 fx를 내가 블라인드 시키고 요 sin 파이 별이라는 여러분의 이 함수를 그려주면 그림이 선형화해서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주기는
뭐다? 별이에요. 이 파이를 뭐 파이별로 나누시면 그쵸? 별분의 2죠. 별분의 2. 여기가 별분의 2. 그리고 여기는 뭐야? 그렇죠. 별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0이 될 겁니다. 그쵸?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ln이? 그럼 ln이면 얘들아 여기야. ln이야. 봐봐라. 여기 여러분의 사이에 근이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여러분 쭉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나보고 지금 여러분 출제자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실근의 개수가 7개가 되었다는 얘기고 요 값은 바로 뭐냐면 이 별분의 1이에요. 근데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네. 개구간 여러분의 0과 3 사이에서 실근의 개수가 여러분의 몇 개? 7개가 되려면 즉 여러분의 요 fx 값이 누군지는 내가 모르지만 이걸 내가 지금 별이라고 놨습니다만 이 별이 되는 여러분의 근이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씩. 따라서 7개가 여기 온전히 여러분의 다 들어가려면 그쵸? 이 n이 8이어 줘야 되겠다. 이해됐니? 자, fx라는 여러분의 그래프 여러분의 나오는 건 충분히 여러분의 이해가 됐고 자, 우리 친구는 이제 여기만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hx가 바로 1이 되는 얘네 실근의 개수가 바로 얘네 7개가 되어라? 그러면 얘를 갖다 풀면 이렇게. 얘를 풀면 이렇게. ln이는 1보다 작아.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이 sin 파이 이 fx를 내가 잠깐만 별이라고 치환했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별이라고 치환한 이 그래프를 여러분의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뭐 요딴 식으로 그림이 계속 나오죠. 맞죠? 그때 나보고 sin 파이 별이 ln이가 되든 그러면 그 ln이가 되는 바로 이 값, 요 값, 그쵸? 요 값이 바로 도대체 뭐냐 이거야. 요 값을 내가 뭐 얘를 달이라고 얘기하면 그 달이 바로 얘가 근이 되는 거죠. 그 달이 바로 뭐냐? fx가 바로 뭐가 되는? 별이 되는 x값.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렇게 하나 여러분 그렸을 때 얘가 바로 달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 달이 7개가 떠야 돼. 그러면 이 달이 여러분 7개가 되려면 별도 이 사이에 7개가 나와야 되고 그 별이 7개가 나오려면 이 n은 얘가 자연수니까 바로 8이 돼줘야 되겠다. 7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개구간이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그러면 n이 바로 8이야? 그러면 f0이 바로 8이라는 얘기니까 나 여기다가 f0을 갖다가 구해보면 되겠죠? f0이 8이다. 자, 그래서 x값 대신에 0, 0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a가 나오게 되는데 그 a가 얼마 나오냐면 9분의 5가 나오실 거예요. 9분의 5. 따라서 그러면 이 a가 바로 9분의 5니까 여기다 이제 9분의 5를 넣으시면 되겠고 자, 문제에서 나보고 F2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x 자리에다가 2를 갖다가 대입해서 F2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F2 여러분이 구하시게 되면 9분의 22가 나와서 P값과 Q값 여러분 더하시게 되면 3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 어디냐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2번? 네, 이 2번은 바로 얘가 수학 2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도 역시 얘를 수학 2와 여러분이 연계해서 어려워지는 여러분의 출제 방향을 택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전체 23번부터 여러분 30번까지 미적분 전문항 여러분 해설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개념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6월과 그다음에 9월 여러분 시험을 치른 다음에 더 정확한 바로 2024 여러분의 수능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때까지 조금 최선을 여러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른 여러분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